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두 번째 영상.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 영상에도 격한 공감을 해 주시곤 했는데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의 이 위상이 정말 날이 갈수록 우리 영웅시대 팬분들만이 아니라 일반인 분들에게도 굉장한 인정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영웅시대다. 무슨 말이죠? 맞습니다. 웬 드라마에, 무슨 일이죠, 이게? 갑자기 영웅시대 분이 등장을 했죠. 바로 사장님을 잠금 해제, ENA라는 채널에서 나오는 이 드라마인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는 드라마였습니다. 야,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갑자기 영웅시대 충북 지부장님이 등장하셨어요. 정말 실제 충북 지부장님이 보셨으면은 뒤로 넘어갈 뻔한 깜짝 놀랄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짚자면 그래도 나는 지금은 영웅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어머님이 갑자기 남편분에게 쌍권행을 날려버리죠. 이게 굉장히 깜짝 놀랄 장면이고, 야, 가운데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진까지 딱 붙어있는 거 보니까 이 드라마 제작진에서 아주 제대로 준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늘색 컬러도 딱 영웅시대 컬러죠. 그래서 요거를 딱 보여주고 쌍권행을 날리면서 남편이 너무 놀래자 자신은 임영웅님의 팬이다 라면서 옆에 있던 AI 로봇에게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틀어줘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남편분이 기절초풍하며 이렇게 쓰러져 버립니다. 이게 너무 웃겼는데, 사실 뭐 굉장히 좀 극대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마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은 집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 세대가 돼서 예전이면은 이제 60대, 50대가 되면 뭔가 노년기라고 생각이 됐는데 요즘엔 노년기라고 하지 않고 시니어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시니어 세대가 굉장히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요리하고 아이들 돌보던 와이프라고 생각했던 이 남편분들이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뭐 그렇게 놀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태어난 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도적이고 또 나도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맹목적인 응원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줬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가치는 남다르고요. 사실 뭐 그런 이야기가 한때 돌았어요. 뭐 남편분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거 아니냐, 집에서 뭔가 가정에서 사랑이 넘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비난 아닌 비난도 한때는 쏟아졌습니다. 그게 아마 미스터트롯 진에 등극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행보가 시작되던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어떻죠? 뭐 가정이 굉장히 화목한 것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좋아합니다. 저희 부모님만 봐도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최근 이제 바램 노래 리뷰한 영상 올려주셨는데, 제가 고정 댓글에 항상 남기고 있지만, 거기 가서 댓글 보시면, 막 댓글이 100개가 넘어요. 소시 채널만큼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보시면 어떠세요? 저희 부모님이 막, 엄마가 아버지한테 막, 뭔가 살가운 사이가 아니어서, 막, 임영웅님한테 미쳐있다? 없잖아요, 그런 거. 저희 부모님 사이 되게 좋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편견이 결국에는 이 어머님들 또는 이 시대의 시니어 세대 여성분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나. 뭔가 괜히 좀 울컥하고 제가 괜히 뭔가 더 잘해드려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 드라마의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이제는 드라마에서조차 지금은 영웅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이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는 겁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어마무시하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강력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오늘 많은 유튜버들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번졌죠. 자, 이런 모습이 번지면 요렇게 이 ENA라는 채널, 저는 잘 몰랐던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1%대입니다. 1%대. 자, 1%대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됐어요. 이 정도로 수백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에게 회자가 됐다라는 걸 드라마 제작진이 알았고 유튜브를 모니터링하는 저런 방송사가 있다면 아, 유튜버들을 통해서도 저렇게 관심을 받는구나. 예전에 뭐 이것만이 아니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나왔던 드라마 장면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드라마에서 가수 임영웅과 영웅시대 분들을 소재로 한 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확률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아지겠죠. 드라마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머님 세대가 좋아하는 뭔가 가수님들이 뭐 트로트 계열이 많았죠. 나훈아 선생님, 뭐 남진님, 또는 뭐 조용필 선생님. 조용필 선생님은 이제 뭐 트로트 가수라고 할 순 없지만 그런 나이대의 가수들이 뭔가 이런 시니어 세대의 여성분들의 팬으로 드라마의 소재로서 등장하곤 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영웅시대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드라마를 통해서도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팬들의 반응이 굉장히 빵 터졌어요. 대박이다. 쌍건행이라니. 이거 이 정도면 작가님이 아티스트 임영웅 팬 아니냐. 드라마 뭐냐 재밌다. 시트콤이냐. 뭔 드라마지? 작가님이 바로 영신의 드라마 너무 웃긴다. 자, 보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 얘기죠? 시청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이 그렇게 지적받는 이유가 제2의 임영웅, 제2의 임영웅, 제2의 임영웅을 외쳐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라마에서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와 영웅시대분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건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청률이 확보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리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도 이렇게 좋게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을 표현해주고 있으니 당연히 좋은 생각이, 좋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고 싶어진다. 미치겠다. 건행까지라니. 저거 봐야겠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이런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을 선보여주면서 제2의 임영웅을 외치고 프로그램적인 단점 없이 잘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면 뭐 이거 영웅시대 분들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참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송사와 다른 드라마에서도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팬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웃겨 죽겠다. 완전 웃기다. 임영웅 오빠래. 자, 1편부터 보고 있다. 이것이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아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이 사장님을 장금해제 제작진은 앞으로도 가수 임영웅님과 영웅시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전 꽤나 높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이 부산 사랑의 열매 나눔 온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에 산정되어서 온도로서 표현되는 이 사랑의 열매 오래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 온도가 아직도 80도 초반이다. 예전이었다면은 벌써 100도 가까이 됐을 텐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억 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사회 전반적인 이 기부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굳어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대목이 등장을 해요. 바로 여기에서도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어떻습니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쭉 보면
모금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역의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나눔이 이어지고 있으나 지난해보다 다소 모자라는 상황이다. 이것은 경기 침체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최근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 부산 마이 히어로 스터디방이 이웃돕기 성금 700만 원을 전달하며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영웅시대 이름으로 소속사와 함께 3억 원을 기부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딱 나타나 있죠? 이 모금의 관계자가 경기 침체로 인하여 작년보다 기부 금액이 모자라다. 그러면서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은 그럼에도 변함없이 눈부시고 있다. 더 많은 기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기부 활동을 멋지게 해나가는 분들로서 첫 번째로 꼽은 게 그 누구도 아닌 영웅시대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 수많은 기부처와 수많은 물을 좀 마셨습니다. 수많은 팬덤 기부,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들이 지금은 경기 침체로 인하여 딱 흐름이 끊겼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팬인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은 빛나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캠페인 종료 직전까지 기존 기부자들께 안부 겸사 겸 기부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1월 31일까지 목표 금액이 107억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을 전면에 내세우며 수많은 곳에서 기부 활동이 끊이지 않기를 이 모금처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부 봉사활동 하는 곳에서 얼마나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빛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끝나기 무섭게 또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 팬카페 저소득 아동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어디였을까요? 바로 임영웅의 팬카페인 대구 영웅시대 투게더방 회원님들이 바로 오늘 12일 대구 북구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성금 500만 원을 북구청에 기탁하게 된 겁니다. 왜 기부를 하게 됐느냐? 다가오는 2월 11일과 12일 미국에서 열릴 LA 임영웅 콘서트의 성공적인 기원을 함께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많은 회원님들이 따뜻한 마음을 모으게 되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바르고 멋진 가수로 성장한 가수 임영웅처럼 이 전달된 성금이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을 전달하면서도 수많은 아동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처럼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어떻게든 성공할 수 있길.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자라나는 새싹들과 MZ세대 청년들에게 정말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서 롤모델이자 멘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대구 북구청장님이에요. 자, 구청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연예인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팬덤 문화가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팬카페에서 전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금은 지역의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이 사랑의 열매에서 지금 경기 침체로 기부금이 모자라다. 그런데 영웅시대 분들의 이 기부 캠페인은 끊임없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이 대구 북구청장님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기부까지 이어지는 팬덤 문화가 너무나 감사하다.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딱 봐도 눈에 보이시죠? 그런데 또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 팬클럽 합천 영웅시대 분들이요. 합천 읍사무소 이웃돕기 성금 120만 원을 기탁한 겁니다. 보니까 임영웅의 팬클럽 합천 영웅시대 회원님들이요. 단 4명의 회원님들이 모이긴 했지만 시그니처 건행 인사를 외치면서 성금 120만 원을
합천읍사무소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면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이번에만 120만 원을 기부한 게 아니라 이미 작년에도 백미 20호, 10kg짜리 20호와 올해 2022년에 이미 또 아동복지기금 100만 원도 기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진이 없어 아쉽지만 너무나 멋진 분들이죠. 이날 합천 영웅시대 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수 임영웅의 팬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기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자 합천읍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지 않은 회원분으로 구성된 팬클럽이 이렇게 매년 기부 활동을 이어나가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합천 영웅시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 정확하게 합천 영웅시대 분들이 몇 분이서 활약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합천 읍장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많지 않은 회원수로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기부 활동을 이어나간다라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자, 이렇게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 꼭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 팬클럽이 아니어도요. 이렇게 소수의 영웅시대 분들도 못지않게 활약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소수로 활약하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부담이 조금씩 덜어지겠지만 적은 분일수록 그 부담감은 한 명당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끊이지 않고 영웅시대로서의 활약을 하시는 걸 보면 합천 영웅시대 분들 제 이 자리를 빌어 너무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이 기부봉사활동으로만 이어지냐? 아니죠. 스밍으로도 이어집니다. 임영웅의 홍랑무대, 이 홍랑무대 기억나실 거예요? 가수 임영웅님이 바로 친구의 노래다라고 소개하며 불렀던 이 홍랑무대가 12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이러니 이 노래의 원곡자인 친구분이 얼마나 감격을 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가 있죠? 이 민수연님의 노래였지만 이 민수연님도 최근 이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이 뜨거운 가운데 직접적인 출연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민수연님의 노래인 홍랑이 아티스트 임영웅을 통하여 1200만 조회수가 돌파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남다르겠습니까? 이 당시 가수 임영웅님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굉장한 애절한 정서를 담은 홍랑을 재해석하여 감성장인의 면모를 빛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상 하나가 원곡자인 민수연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또 얼마나 많은 인지도 상승이 있었겠습니까? 그 팩트는 가수 임영웅님이 불렀던 노래교실 선생님들의 원곡자들의 행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마량에 가고 싶다를 비롯하여서 수근쌤까지 이 수많은 노래교실 선생님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노래 영상 하나만으로 얻은 이 효과가 어마무시했죠. 그러니 1200만 뷰나 돌파한 이 홍랑 무대는 원곡자인 민수연님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전부 다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렇게 조회수가 폭등하니 가수 임영웅님의 유튜브가 어떻겠습니까?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영웅 유튜브의 제왕으로 우뚝 섰다. 누적 조회수 18억 4천만 뷰를 돌파했다. 자, 이제 18억 4천만 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살펴보면 총 조회수가 18억 4천만 뷰를 넘어섰다. 이미 지난 1월 14일 18억 3천만 뷰를 기록하고 8일 만에 다시 1000만 뷰가 추가되며 최단 시간 1000만 뷰를 기록하는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죠? 1000만 뷰가 지금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달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이 어떻습니까?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활약상이 바로 뉴스 방송에서도 항상 대서특필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TV조선의 사건 파일 24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어떻게 됐을까요? 대서특필이 되고 있다. 자, 어느 정도로 대서특필이 되었느냐? 이 사건 파일 24는 사실 예전부터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방송이 있었죠? 바로 영웅본색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이 각종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경력을 대방출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기사로도 오늘 올라왔는데 이 사건 파일 24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영웅본색을 딱 소개하면서 가수 데뷔 이후에도 군고구마 장사를 꾸준히 해왔었던 아티스트 임영웅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영웅본색을 본 사건 파일 24의 기자분, 데일리안 문화부 선임 기자, 홍종선 기자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꾸준히 충당해 왔었던 아티스트 임영웅이다. 뭐 이건 뭐 서빙 알바부터 뭐 엄청난 아르바이트, 편의점, 택배 장화차, 마트에서 뭐 짐도 날랐고 특히나 건설 일용직을 제일 힘들어하고 존경했다라고 말을 했었던 것을 또 강조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사건 파일 24에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매번 소개할 때 대단하다, 이렇게 지금의 큰 인기를 얻은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보를 보여준다 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이때껏 많이 쏟아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에는 이렇게 대단하고 유명한 스타가 되었지만 대학생 때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고에 힘들었을 가수 임영웅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성공이 정말 값지다 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역시나 슈퍼스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탄생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빵 탄생한다? 이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런 위상이 여전히 팽배하다. 이런 모습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가수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계속 많은 방송사와 기사와 언론사를 통해서 소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수 임영웅님의 활약상이 매일매일 대서특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수많은 어린 영웅시대 분들을 빵 터지게 한 이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뭐 비록 배우가 연기를 한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실질적인 전국의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동단결된 모습으로 아티스트 임영웅을 응원하고 있으니 이거 뭐 성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수 임영웅님의 활약이 끊임없이 널리 번지고 있다. 그러니 LA 콘서트를 향해 쭉쭉 뻗어나갈 앞으로의 글로벌 행보도 어떻습니까? 기대치가 폭발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소식도 쉬지 않고 1시간 단위로 막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투표와 스밍 활동까지 한 번 더 강조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만나요.